먹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정님, 오늘 아침도 김태현의 정치쇼 들으면 운동합니다. 어느새 저희 루틴이 됐네요. 오늘도 시원한 한방 주세요. 김덕희님, 이사말로 개인적으로 가장 답답함이 사라지는 코너. 오늘도 좋은 애들 부탁합니다. 유은정님, 똑똑하신 태곤 실장님, 저희 고3 딸내미 수능 응원해주세요. 이치현 화이팅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사말로 윤태곤 실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 정말 중요하죠. 제가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뭐 대학 시험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수능 일기예요. 일기. 수능 일기에. 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예. 네, 다들. 이치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찬 화이팅. 예. 네. 자, 커피 쿠폰 2장. 엄마는 커피, 딸도 커피. 저 카페인을 좀 먹어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이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 얘기 좀 해보죠. 이번 주가 항상 벌써 우리나라 정치가 매주가 운명의 한 주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번 주는 14일, 15일에 그렇죠. 네, 14, 15, 16까지 14일이 그러니까 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김연아 특검법을 다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정안. 이건 이제 통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의석수의 그렇죠. 분포상 통과가 되고 이게 또 뭐 제의 요구하고 어떻게 뭐 28일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다음 15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드디어 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16일 토요일인데 장외 집회를 앞에 2번 했는데 좀 야권의 기대만큼 열기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은 14, 15일 다음 날에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15일의 결과가 민주당 입장에서 좋게 나오던 혹은 나쁘게 나오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 지난주 주말에 앞서도 잠시 얘기해 줬는데 좀 덜 모였거든요. 그렇죠. 왠지 그런 장외 집회들이 원래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으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첫 주보다 두 번째 주에 사람이 좀 줄었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다기보다는 좀 실망, 환멸, 뭐 이 감정의 차이가 약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새로운 분노 포인트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탄핵이 이렇게 되고 헌법재판소에 안 되는데 당시에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국론 통일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자 민주당 지지자들 당연하게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빅3가 있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3세력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에다가 또 당시에 이제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의 일부 세력들은 뭐 이건 가야 된다라는 시기였다면은 지금은 당연하게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만은 이 정부를 끝까지 이거 가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모여 있는가. 또 이제 보수층이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해 있는데도 이쪽이 이제 전면적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뭐 방파제랄까 이런 걸 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똘똘 뭉쳐야 되고 분열하면 안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갈라져 있는 것이 안전판이 되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하고 용산과 당의 관계가 그동안 좀 일치, 용산에서 좋아하는 당정일치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게 이런 정부 시국에서는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수 지지자들이 용산에서 실망해도 당을 보고 뭐 그렇죠.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첫째 아들 실망하면 둘째 아들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장기적으로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장은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야권에서 지금 대놓고 이재명 대표는 탄핵 임기 단축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거기 이제 참가한 사람들은 그 얘기들 하잖아요. 어쨌든 뭐 조기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탄핵이든 뭔가 임기 단축 얘기들을 하야 뭐 이런 얘기들을 그게
본격적으로 확 힘을 받아가지고 2016년처럼 되기는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쉽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와 예. 또 지금 검찰에서 이제 명태균 씨 수사 좀 속도 내고 있는 것 같죠. 그 두 가지가 맞물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탄핵을 더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에서는 거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명태균 씨 뭐 수사라든지 이쪽에서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정부에 대한 압박은 되는 거겠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것보다는 상대방 거를 키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있을 얘기 좀 예상을 네. 좀 해보죠. 뭐 결과는 일단 그날은 예정이 된 네. 건데 통과가.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이 수정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그 독소조항이라는 거를 일부 좀 제거를 네네. 한 건데 그 수정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던졌을까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요. 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최근 정치 변화에서 예. 민주당도 어쨌든 이런 식의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이고 용산에서도 아이 우리가 뭐 한동훈이 말하자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가운데로 조금씩 간다. 어쨌든. 눈높이에는 부족하지만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게 세 번째 법안인 거죠. 예. 첫 번째 게 안 됐을 때 그럼 두 번째 거는 조금 낮춰야지 압박이 될 건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더 높여가지고 하면은 더 하나지. 압박이 안 된다.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낮췄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많이 낮췄냐 작게 낮췄냐 예. 그리고 좀 전에 신지호 부총장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아 이거 우리 갈라치려는 꼼수 아니냐. 그럼 나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한테는 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던져줄 수도 있어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게 이제 전국의 돌파에 힘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번에도 더 높여가지고 했으면은 대통령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럼 전략적으로 방향을 튼 건 잘하는 거다. 아, 그럼요. 민주당이. 자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도이치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명태균 뭐 이거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 이거 뭐 수사 어떻게 중이니까? 하겠어? 아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하겠어?라는 식의 좀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앞서 신지호 부총장도 그 얘기를 네. 했어요. 예. 그럼 이거 시간 쭉 끌고 가다가 예. 검찰이 아마 속도를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명태균 예. 씨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이걸로는 안 돼라는 여론이 더 올라왔을 때 한다면은 예. 국민의힘의 방어벽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이 앞서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감찰관은 이거 뭐 되는 거니까 네네. 그거가 되면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특감 뭐 별것도 아닌데라고 하는데 그런 면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하기 싫어한 것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그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용산이나 여당 일각에서도 아유 별거 아니고 실효성도 없는데 꼭 해야 되냐? 아니 실효성도 없고 별거 아니면 하면 되지. 뭐 대단한 왜 안 거라고? 하지? 예.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올라온 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특검에 대해서 특감이 방패막이가 되려면은 예. 뭐 좀 시끄러워야 될 거예요. 그쪽에서 오히려 그래야지 그 방패막이가 되지. 진짜 별거 아니면은 예. 방패막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4표 나왔거든요. 재의결할 때.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톤은 낮아졌어요. 그때랑 상황 많이 다르죠. 법 자체의 톤은 위헌적 독소 조항은 좀 제거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그때보다는 지금은 좀 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탈표 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른 예측이긴 뭐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예. 이런 이야기들 이게 뭐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거라서 검증이 전혀 안 되는 거지만은 네, 누가 한쪽에서는 이탈했는지. 뭐 친한 예.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뭉쳐 있는데 침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빠졌을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보다 높아지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28일로 가면은 만약에 예. 제의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그때 좀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예, 2주 네, 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랑 또 대통령실 용산에서 좀 이 개혁 쇄신 작업을 이렇게 하느냐 그 두 가지가 겹쳐지겠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뭐 저 결국에는 피선거권 제한하는 형이 나올 것이냐,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아래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유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이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네네. 그거에 따라서 전국의 흐름이 좀 바뀔 거로 보십니까? 먼저 첫째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 당선 무효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여당은 뭐 한숨 돌리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게 정치를 쭉 보시면은 근데 호재가 악재되고 악재가 호재되는 거는 금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봐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그게 호재가 될 거냐. 이재명의 문제점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이 도드라지려고 한다면은 이 정부가 뭘 조금 잘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드라지는 거지 알리바이 삼으려고 하면은 금방 또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탄핵 이야기 해봤자 조금 심드렁하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부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조금 짧게 봐도 구속영장 기각된 그 유창훈 판사 영장 전담 판사 작년 가을이에요. 1년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가을이지 않습니까? 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트럼프 못 봤냐. 트럼프도 대통령 되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이번에 만약에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아래로 이렇게 나와서 이재명 대표 살아난다면 좀 탄력이 붙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탄력 붙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참 이것도 역사적인 게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탄핵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뭐 국익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 틀어버리겠죠. 당연하게.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권은 중요한 관역 하나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여권은 뭐 자중질환 뭐 이게 또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인데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맞아. 아까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올라오는 거요. 네네네.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 일치단계로서 막아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유투표에 맡기는 게 나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14일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 28일 이게 되려면요. 용산에서 뭔가 시그널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약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인 게 후속 조치? 그 대통령을 이제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 총선 때도 보면은 결국 이종섭, 황상무 다 이렇게 처리했잖아. 처리하긴 했는데 늦게. 네 그렇죠.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수능 시험 나오는데 이제 수능 전에 뭐 공부를 해야지. 그 수능 날 아침에 우리 진도 끝냈다라고 하면은 그건 참 어렵죠. 자 그러면은 결국 저 모든 거 여건이 좀 스무스하게 굴러가려면 대통령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적 쇄신 이런 게 한 대표 표현대로 하면 민심에 맞게 그렇죠. 빠르고 뭐 속도감 구체적으로 있고, 속도감 있고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 이 얘기인데 어떨 것 같아요? 용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인적 쇄신은 뭐 검증 문제도 있고 그래서 12월에 예산 정국 끝나고 요 얘기 나오던데. 아니 그게 저는 조금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모자란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고 그 저는 몇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요? 아니 예컨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연말까지 뭘 안 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당연하게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럼 연초부터는 합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 뭐 화가 풀리시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거랑 연말까지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본질은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리고 인적 쇄신은
그것도 무슨 뭐 예산 정부 끝나고 이런 걸로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아 그렇죠.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 풀에서 올리고 그걸 또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요. 특히 내각은.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예. 그렇게까지 할 뭐 필요 뒤에 없겠네요.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른바 지금 뭐 강훈 전 비서관이 예. 철회하고 예. 또 뭐 강기훈 행정관이 뭐 병가를 내고 병관했대요? 뭐 그런 말이 있더만요. 그래요? 뭐 예. 업무 복귀는 했는데 병가를 내 가지고 수순에 들어갔다. 그런 것도 같이 할 거면은 물론 뒤에서 예. 미안하다. 나중에 우리 또 좋아지면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런 걸 왜 속도감 있게 하지 그럼 않는지. 그 얘기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 네. 그거는 인사청문회 문제가 있으니까 검증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비서인 대통령실 참모들 개편은 빠르게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맞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결국 그러면은 저 28일에 재의결이 만 28일 예정돼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신 거네. 그렇죠.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해 네. 주느냐. 알겠습니다. 임기 후반기잖아요. 임기 후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좀 똑같은 말씀 몇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좀 예. 조급하게 마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한 방이란 없다. 예. 한 방을 노릴수록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시작할 건 지금 신경 써야 될 건요. 실점을 줄이는 거예요. 예. 득점을 높여가지고 뭐 3골 먹으면 4골 이렇게 넣겠다라는 것보다는 에러 안 하고 이상한 헛스윙 안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반기 때 있었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이슈들 그런 실수 네. 예를 들면 실언 뭐 이런 것들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제일 최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톤앤 매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말의 내용 자체보다 예. 그런 전달, 딜리버리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던 뭐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내놓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이번에도 사진에 이번 뭐 사진이야 뭐 특별할 게 없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가 너무 거리감이 커요. 이번에는 어떤 게 눈에 좀 보였습니까? 톤앤 매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통령 기자회견에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쓴 단어들이 진솔. 예. 추경호 원내대표. 네, 뭐 저 나경원, 홍준표 이런 분들 진솔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던데 진솔해서 문제 아니에요? 그 얘기는 혹시 저 휴대전화에 관련된 과거 에피소드 뭐 이런 그런 거 공개한 거 거라든지 조금 더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 바라고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격이 없는 게 아니라 격이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그때 기자회견 보면 앞부분을 보면은 좀 준비해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대국민 담화? 예, 네.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옷깃을 여미고 인사하는 장면.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진솔해지더라고요. 대통령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대변인한테 반말하고 그런 예, 거. 여러 번 그건 있었죠, 누가 그게.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지.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뭐 변화와 쇄신 앞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도 한 대표가 말하고 있던 변화와 쇄신 대열에 동참했다. 뭐 이렇게 저 해석을 하던데 당정 관계에 임하는 한 대표의 과자라고 그럴까? 한 2년 반 임기가 반 남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언론의 해석은 뭐 해빙기다. 뭐 보수 연합에 보수 결집에 한 대표가 뭐 보수 결집을 시도한다. 저는 이제 당정 화합이다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이런 진정 결집이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지금 여권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워낙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영 결집이라는 게 뭐 이재명을 공격한다, 뭐 북한을 공격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이 막 흐트러지고 불안하고 혹은 실망하는 거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윤 대통령이 무슨 중도적이고 진보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하고 이대로 되겠냐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을 찾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럼 예. 그 안정감을 찾는 거에 대해서 혹자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안정감 찾는다.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건 옳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안정감이 찾아질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예전에 얘기했던 뭐 김기현 전 대표 때 뭐 당정일치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쇄신과 변화의 방향으로 일치한다면 그건 좋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대통령과 이제 한 대표 싱크로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어휘를 보면은 예. 대통령실에서도 변화, 쇄신, 뭐 속도감 예.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예. 그 싱크로율이 높아진다. 그건 뭐 나쁘지 않은 거겠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정도라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당정일치보다는 당정의 안정감 이런 표현에 맞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당정 간의 지금 해빙기 이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당정 뭐 그리고 당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끌어가려고 견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두려워서 강해서라기보다는 그 반대 방향의 두려움. 이러다가 진짜 와르르 무너질까봐. 예.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뭐 강강약약, 강약약강이라 그랬습니까? 강각약약. 한동훈은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